네, 안녕하십니까. 중간고사 PPT, 한국의 핀테크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18학번 신명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차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핀테크의 정의 및 종류를 설명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핀테크 선도 기업들이 뭐가 있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국내 그 핀테크 선도 기업 두 양자 간의 비교를 해드릴 거고요. 네 번째로는 핀테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엔 무엇이 문제가 있었는지, 뭘 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컨텐츠 3, 4에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한 취업 절차를 말씀드릴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핀테크의 정의 및 종류입니다. 네, 핀테크란 일단 뭔지 알아야겠죠.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네, 금융, 파이낸스, 우리가 배우는 거죠. 기술이 접목된 그런 이제 새로운 신기술을 말하는데요. 네, 이런 핀테크의 주 기능은 금융 서비스를 이제 모바일 인터넷 환경으로 옮기는 것을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쓰는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것들도 다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따 말씀드릴 알리핑이라는 기업들도 있는데 그 기업들도 다 이제 핸드폰 QR코드 이런 걸로 다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매우 편해지고 손쉬워지는 그런 것에 의의가 있죠. 그래서 이 핀테크의 가장 큰 의의는 복잡하고 어려웠던 금융을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핀테크의 종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핀테크의 종류로는 지급결제, 두 번째로 금융 데이터 분석, 세 번째 금융 소프트웨어, 네 번째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지급결제입니다. 네, 지급결제는 일반 금융 소비자가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분야죠. 왜냐하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토스,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 다 지급결제거든요. 물론 토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송금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토스는 이제 카드 결제 기능도 있고 나중에 말씀드릴 거겠지만 투자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는 이런 핀테크 회사의 대명사로 불리는 페이팔도 지급결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결제가 곧 핀테크다라고 말해도 거의 과언은 아니죠. 네, 이런 지급결제 서비스도 나눠보자면 하드웨어 기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는 애플페이와 삼성페이 같은 기업들이 하고요. 네, 그리고 앱 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같은 거, 라인페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제 쉽게 쓰게 만드는 게 가장 첫 번째 요건이죠. 아까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죠. 네, 핸드폰 같은 걸로 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이런 온라인과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이런 IT 기업, 핀테크뿐만 아니라 IT 기업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죠. 네, 많은 이런 IT 기업들이 핀테크가 아니더라도 지급 결제 부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점 더 핀테크 산업의 분야가 넓어져 가는 거죠. 네, 이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서비스를 모으고 그 사용자의 결제 서비스가 필요한 사업자에게 내주면서 그 수수료를 받으면서 그런 수익률과 대략적으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급결제 회사로 대표적인 회사로는 이제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토스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네이버, 다음 카카오뿐만 아니라 비바 리퍼블리카, 한국 NFC 등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도 편리한 서비스를 주무기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인데 토스도 그런 것들이고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핀테크 분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금융 데이터 분석 분야가 있습니다. 이 금융 데이터 분석의 정의
정의로는 기존 금융 데이터 분석 없는 기존의 것은 고객의 금융 거래를 바탕으로 신용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이자율을 계산하는 이를 주로 가리켰는데 핀테크 기술은 이제 이 기술을 한 차원 더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죠. 이거에서의 그 금융 데이터 분석 발전의 예로는 이제 비주얼 DNA라는 사례가 있는데 저렇게 뭐 관심사, 뭐 그런 뉴스, 퍼스, 개인 사정 뭐 이런 것들을 또 통합해서 이제 핀테크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 거래 내역이 없어도 이제 몇 가지 설문조사에만 답하면 이제 신용도를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질문들에는 살짝 터무니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색을 좋아하나요? 비 오는 날 파전을 먹나요? 부추를 먹나요? 뭐 이런 어이없는 질문들을 답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런 얼핏 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이지만 이것은 다 사회심리학과 통계학을 바탕에 둔 치밀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카드는 2014년에 비주얼 DNA 신용도 평가 데이터를 대출 업무에 도입해서 부도율을 23%나 전보다 낮췄다고 하죠. 네, 좀 더 자세한 예를 살펴볼까요? 소액 대출회사 온덱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와 인터넷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대출 이자율을 계산해서 금융 거래 내역이 없는 돈을 빌려주는 없는 소상공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기업입니다. 그런 정통 하나도 없는 온라인 대출회사 원인들은 지난해 말 기업 가치를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받으면서 뉴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 하죠. 하지만 한국과 비교를 해보자면 한국인 이런 서비스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런 신용평가 같은 거는 신용평가 기관이 도맡기 때문입니다. 금융회사는 그 신용평가 기관이 내준 정보를 받아서 오직 그 정보만을 바탕으로 신용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일단 그렇게 신용평가 기관이 수익 내기도 하고요. 근데 그 금융회사가 1억 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금융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회사가 신용평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따라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아니고 신용평가 회사, 그 신용평가 전문 기관이 도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굉장히 강해져서 우리나라는 이런 신용등급 관련해서 금융회사가 운영을 할 길이 가로막히게 됐었죠. 세 번째는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입니다. 금융 소프트웨어는 금융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리스크 관리나 회계 업무 같은 것들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들 금융 소프트웨어 같은 거에 속하죠. 페이팔 핀테크의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페이팔이 자체적으로 꾸린 사기 거래 탐지 기술도 FDS 기술도 금융 소프트웨어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합정동 식당에서 쓰인 신용카드가 만약에 갑자기 1시간 뒤에 미국에서 쓰인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하지만 1시간 만에 같은 고객이 막 미국으로 갈 수 없을 뿐더러 갑자기 국밥밥 먹었던 고객이 갑자기 명품 가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것이 바로 FDS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비중이 큰 기술이죠. 기존 이제 FDS랑 기존 거래 패턴에서 어긋나는 거래가 일어날 경우 이를 이상 거래로 인식하고 추가 인증을 위해 사기 거래를 막는 기술입니다. FDS가 지금 금융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페이팔은 초기에 20%에 이르렀던 사기 금융 거래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FDS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자체 FDS를 가동 중이죠. 그리고 한국의 FDS 현황을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근데 한국 정부는 이제 금융회사에 FDS를 요구하라고 도입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FDS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제 데이터를 쌓는 기간이 필요하고 다 그래 뻔로 되는 게 아니죠. 신용카드는 사는 FDS를 미리 갖춰준 덕에 한시름 덜었지만 이런 은행 같은 거에서는 갑자기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정보에서는 이제 거래 내역 같은 이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근데 은행들은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인인증서와 각종 보안 프로그램에서 사용자나 사기 거래를 막으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면서 이제 은행은 굉장히 좀 껄끄러운 입장이 됐죠. 네 번째 분야는 플랫폼입니다. 금융기관이 가운데 끼지 않고도 전 세계 고객이 자유롭게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회사는 기업 가치를 구조원으로 평가받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P2P 대출회사 랜딩클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죠. 이제 랜딩클럽의 간단한 수익 구조에서 말씀드리면 많은 고객이 일단 남는 돈을 빌리고 그 많은 돈을 다시 많은 고객에게 빌려준다. 이게 조금 뭐랑 비슷하죠? 은행이랑 비슷한데 은행이랑 다르게 오프라인 지점이 없어요. 오프라인 지점이 없다 보니까 운영 자금이 굉장히 적게 들죠. 그리고 이런 IT를 바탕으로 고객 신용도를 한층 더 높이고 철저하게 평가할 수 있으니까 은행보다 대출 이자도 낮출 수 있습니다. 굉장히 플랫폼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하는 고객에게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돌려주면서도 대출받은 고객한테는 더 싸게 돈을 줌으로써 계속 수익 구조를 강화해 가는 중입니다. 이제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 플랫폼인데, 죄송합니다. 페이팔도 이제 플랫폼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간 송금이 마치 해외 송금과 같은 미국 금융시장 구조를 우회하기 위해서는 페이팔 계정에 돈을 충전하고 그 돈을 주고받도록 해야 하는데 덕분에 사용자는 이제 훨씬 편리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죠.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더 싼 값에 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더 굉장히 핫했던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또는 암호화폐도 기존 금융회사를 대체하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아주 적은 돈도 실시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느 기관도 끼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지급 결제 송금 수단보다 비용이 저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 플랫폼의 강점은 저렴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국내 핀테크 선도 기업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제가 선정한 국내 핀테크 선도 기업은 비바 리퍼블릭입니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바 리퍼블릭은 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35위, 2016년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올해 앱 25개 뱅킹 앱 중 해킹 방어 수준 1위, 그리고 그런 기업입니다. 간편 송금이 압도적 1위를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고요. 누적 다운로드 수가 2천만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누적 거래액이 23조, 그리고 출시 이래 보안 사건이 빵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인인증서나 토스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던 게 공인인증서나 보안카드가 없어도 토스 앱을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고 쉽게 보낼 수 있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보안카드 보고 막 비밀번호 찾고 막 두 자릿수 눌러야 되고 했는데 토스는 한 달에 5번까지 무료가 되죠. 그 다음부터는 수수료가 붙지만 토스 계좌를 이용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이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안으로 출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슷한 종류의 다른 송금앱과 달리 은행과 직접 진료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따라서 토스는 이제 직접 은행 계좌에 빠지는 그런 거래도 가능하죠. 다른 카카오페이나 이런 카카오 계정에서만 이제 거래가 가능한 것 말고도 자신의 본 은행 계정으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의 연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5년에 출시를 했고 16년에 이제 올해 베스트 앱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017년에는 이제 국제정보망 이제 ISO 2001을 취득했고요. 네, 이런 25개 금융앱 중 해킹 방어 수준 1위를 선정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토스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그때 핀테크 기업 중 35위로 선정됐는데 이거 이제는 좀 더 올라갔다 하더라고요. 28위인가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이제 송금액이 1조를 돌파했고요. 누적 송금액은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2018년에는 이제 정보통신의 날에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런 토스의 기능으로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린 쉬운 송금, 계좌 간편부터 더치페이, 가동이체, QR 결제, 네, 쉬운 계좌 관리, 지문 입력만으로도 제휴 은행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쫙 뜹니다. 쉬운 카드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자신의 카드, 모든 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이제 이번 달 얼마를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 다 나옵니다. 쉬운 신용관리, 신용 등급을 관리가 직접 해줍니다. 대출을 맞춤 추천도 해주고요. 쉬운 투자, 이런 금융 투자 개설도 해주고요. 그래서 P2P 소액 투자, 펀드 투자 같은 것도 토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결제는 이제 자신의 토스 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토스의 편리한 기능을 볼 수 있죠. 네, 이제 제가 또 선정한 해외 핀테크 기업은 알리페이입니다. 알리페이를 운영하고 있는 엔트파이낸셜이죠. 제가 알리페이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토스랑 굉장히 좀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건 추후에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엔트파이낸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알리바바 그룹의 전자상거래 부문, 전자금융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페이팔과 비슷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급결제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기업이죠. 그런 위챗과 중국과 양대 간편 결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2015년에는 오프라인 강점 대대적으로 확대하면서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편의점, 모든 상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재테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단 단순한 결제 시스템, 저희 토스 같은 그런 걸 넘었죠. 은행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핀테크 사업 기업 성공 사례에서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하죠. 그리고 2017년에는 이제 시장 점유율 54%를 차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고 온라인 거래 건수는 하루에 1억 5,300만 건. 어마어마하죠. 중국의 거대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페이팔이 굉장히 성공한 기업이라고 하지만 페이팔의 거래 건수 10배에 해당한다. 네, 이런 LP의 결제 방법은 굉장히 편한데 QR 코드를 바탕으로 하죠. 굉장히 쉽도록 말이죠. 그래서 중국에는 이런 말도 있죠. 거지도 QR 코드로 구걸한다. 자신의 QR 코드로 돈 보내라. 이런 말들을 하죠. 첫 번째 로그인하고 결제 금액 입력하고 QR 코드 딱 생성하면 바로 QR 코드 이렇게 결제가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 앱에서 QR 코드를 만드는 겁니다. 네, 이런 두 기업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이 두 기업을 비교해 봅시다. 공통점부터 말씀드려야겠죠. 공통점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 비바 리퍼블리카 두 기업 모두 이제 공통점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 유치가 있겠습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이제 투자청 사파이어 차이나 이런 투자사로부터 4천만 달러, 약 한화 44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300억 원이 돌파했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팔 같은 것부터 글로벌 대형 투자사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엔트파이낸셜 역시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라스텍 홀딩스가 투자에 참여했고요. 아까 비바 리퍼블리카의 투자에 참여했던 세콰이어 역시 엔트파이낸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엔트파이낸셜은 이제 좀
140억 달러를 유치하는데 하나로 15.6조 원이죠. 굉장하죠. 비바 리퍼블리칸 이제 기업 가치가 1조 원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15.6조 원으로 투자 유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금액은 이제 비상장 기업 투자였어요. 가장 큰 거라고 하죠. 네. 네, 공통점으로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이제 같은 출발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비바 리퍼블리칸 간편 송금, 저희가 토스를 뭘로 알았습니다. 송금하는 걸로 알고, 와 이거 송금 되게 쉽다 그러면서 맞죠. 네, 엔드파이낸셜은 이제 간편 결제, 아까 말씀드렸죠. QR코드를 딱 되니까 바로 결제되는 거.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두 기업 모두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했죠. 이게 가장 한 가지 강점을 잡고 둘 다 성장해서 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했다는 그런 공통점을 가집니다. 엔드파이낸셜은 이제 알리페이로 시작해서 대출 서비스는 물론 신용 데이터가 부족한 고객에 비금융 데이터를 이용한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비바 리퍼블리칸의 토스도 계좌 통합조회, 카드 내역 통합조회, 신용 등급 관리. 신용 등급 관리는 저도 조금 생소했던 기분인데 아무튼 이런 간편 송금에서 더 나아간 이제 이런 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게 되면서 점점 더 알리페이와 비슷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차이점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경쟁사의 유무죠. 굉장히 큰데요. 엔트파이낸셜도 물론 위챗이라는 강력한 경쟁사가 존재한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 건수가 5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53%라는 것은 그 나머지가 아무리 크다 해도 엔트파이낸셜을 이길 수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규모나 이용자 수 면에서 엔트파이낸셜이 굉장히 압도적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바 리퍼블리카의 경우 토스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있죠. 뭐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라는 강력한 경제 상품이 존재합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카카오페이는 이제 좀 은행과 직접 제휴를 하지 않는다는 좀 단점이 있다고 하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 영역을 강화해서 간편 결제 업계 1인 삼성페이를 위협하고 있을 뿐더러 간편 송금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제 좀 굉장히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간편 인증, 카드 발급 진행에서도 각종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카카오 프렌즈 그 캐릭터들 있죠.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네, 저의 주위에서도 이제 카카오 프렌즈가 새겨진 카드를 쓰는 친구가 많더라고요. 네, 이제 그래서 과연 지켜봐야겠죠. 비바 리퍼블리카가 나머지 경쟁사들을 이기고 한국의 알리페이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규모 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비바 리퍼블리카의 유치는 이제 440억 원이고 엔드파이낸셜의 투자일지는 1,300억 원, 3배 가까이. 그리고 비바 리퍼블리카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이 될랑말랑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엔드파이낸셜 기업 가치는 750억 달러, 약 84조, 84배 차이. 네, 그리고 토스의 다운로드 수는 2천만 건이에요. 알리페이의 이용자 수만 하더라도 5억 2천만이에요. 5억 건수 차이가 나죠. 네, 이제 이런 한국과 중국의 선천적인 시장 자체의 크기의 차이를 느꼈지만 양국에 상반되는 핀테크 산업 규제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국내 사업 핀테크 사업을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서는 여기 보이시죠? 다 페이팔, 한국 페이팔이 가장 큰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무용지물이다. 이런 한국 스타트업에서 규제가 가장 고민이다. 뭐 한국판 알리바바가 나오려면 규제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기사들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한국에서 규제 때문에 핀테크가 높은 성향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적당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내 핀테크 도입이 얼마 안 돼서 방향성이 없던 규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런 규제들이 성장에 걸림돌이 있는데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규제 완화 그리고 방향 잡힌 규제 이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규제 전수주자 관항을 푼다. 뭐 규제 완화, 제도 개선, 노력 병행할 것, 뭐 규제 전면 재검토, 뭐 이런
것과 같이 규제를 이제 풀어주려는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돋보이는데요. 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금나원, 레그테크 육성, 지능 정폭 지원 같은 이제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 완화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IT 도입률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핀테크 규제만 덜어진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사업에서 굉장히 큰 성장세를 보일 수 있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레그테크라는 것이 뭔지 말씀드릴 텐데요. 이제 레그테크는 규제와 기술의 합성어로서 금융회사가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말합니다. 네, 고객 본인 확인, 자금 세탁 방지, 이상 거래 감지 시스템, 고객 데이터 유출 방지, 재무 건전성 유지 등 활용 가능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레그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이제 규제 주체로서 금융기관과 정부 사이에 실시간 리포팅 채널을 만들고 금융회사의 레그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레그테크를 구축하기 힘든 핀테크 회사를 위해 저비용의 레그테크 서비스 운영해야 하고요. 다행히도 이런 보호개발인이나 금융감독원들이 레그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취업 절차입니다. 기바 리퍼블리카의 취업 절차인데요. 일단 원하는 인재상은 최고 수준의 정보 투명성과 접근성과 높은 책임감과 자율성, 좋은 것이 아닌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담대함,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단순함에 대한 사랑, 형식 규율을 파괴하고 실질에 집중한 협력에 능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바 리퍼블리카 홈페이지에서 찾아볼게. 네, 도전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보다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 개인의 성과가 아닌 팀의 성과를 평가하여 연봉 인상과 성과를 결정. 그리고 특수팀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 되는 중요하다고 하고요. 절차는 이제 서류 전형, 1차 직무 면접, 2차 문화 면접, 최종 합격까지 라고 합니다. 분리가 안 돼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엔트 파이낸셜인데, 네, 제가 엔트 파이낸셜 홈페이지를 갔는데 다 중국어더라고요. 중국어라서. 봤어?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중국어라서 아직 찾지를 못했는데, 네, 그래서 알리바바 채용 홈페이지를 갔습니다. 네. 네, 이제 알리바바는 이제 사업자가 구직자가 회사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네, 이걸 클릭하면 이제 여러 지역과 분야에서 이제 광고를 목록이 나와요. 네, 이런 요구 사항들이 간단하게 쓰여 있고요. 네, 자신이 원하는 근무지나 분야 이런 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엔트파이낸셜 알리바바에 지원하고 그 부분에서 엔트파이낸셜 지원하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런 영어로 쳐도 이제 나오는 결과가 꽤 있으니 해외 부서 광고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고 싶은 부서를 결정했으면 이제 온라인상으로 지원서를 내면 되고, 이제 간단한 가입 절차 이후에 이런 기본 정보와 학력들 작성한 이력서를 보내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이런 여권 번호를 써야 된다고 하고, 설정 밑에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네, 그중 왼쪽에 이제 이렇게 생긴 버튼을 선택하고 온라인 지원서를 작성하는데 하단 버튼을 누르면 나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